육장에서 3사 신경통은 환경과 함께한다. 환경이 변해도 병이 또 변한다. 내가 디자인을 전공하고 다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사람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논할 때 환경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환경은 인간의 무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에서는 아예 자신이 속한 환경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환경이 본인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냥 항상 살던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3자 신경통 환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주의를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자 신경통 환자들의 흔한 경험담 중에서 하나가 외국에 갔더니 통증이 사라지거나 경감이 되었다는 것이다. 너도 물론 이런 경험이 있다. 따뜻한 나라에 갔더니 통증이 나아졌다며 겨울이 오면 따뜻한 외국으로도 변하는 분들도 있다. 물리적인 환경이 바뀜으로써 통증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것도 실은 마음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상과 여러 가지 잡다한 신경 쓰이는 일이나 스트레스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하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한 극명한 증거가 될 만한 경험이 있다. 통증이 극심한 때였는데 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이른 아침에 항공편이라 집에서는 공항까지 시간 맞춰서 가기가 어려워 공항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에 전날 가서 묵고 이튿날 출발하기로 했다.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에 참외가 세팅되어 있었다. 내가 객실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호텔이라 소유주가 왔다고 지배인이 방에 웰컴 과일을 준비해 준 것이다. 그 참외를 보고 난 참 난감했다. 당시에 나는 유동식을 간신히 먹는 정도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해 준 성의를 무시하기도 그러니 참외를 살짝 한 입 시도했다. 그런데 통증이 별로 없었다. 결국 그 참외를 한 접시 다 말끔하게 비우고 그때부터 통증으로 고생하는 일 없이 외국에서 볼 일을 다 잘 보고 귀국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귀국한 후에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즉 나는 외국을 간다는 생각만으로 통증이 잡혔던 것이다. 나는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지만 몇 년 전에 수술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호텔에서의 내부 분쟁이 나를 정신적으로 극한까지 스트레스를 주던 때였다. 통증이 오는데 내가 3차 신경통이 발병한 이래 늘어온 것은 통증에 대한 인내심밖에 없는데도 이번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단 1분도 버텨내기가 어려웠다. 단 며칠 몇 달만이라도 통증 없이 살 수가 있다면 수술이었든 뭐든 되었든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난생 처음 그날 응급으로 입원을 하고 수술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고 누워있자니 통증이 점점 누그러졌다. 입원하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전화기도 전원을 껐다. 링거 꽂고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한 채 반강제로 외부의 일체 신경을 꺼버리고 몸도 마음도 바깥 세상과 차단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게 되니 통증이 금방 나아졌다. 결국은 며칠 지나고 나서 수술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퇴원했다.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차단이다. 내 일상의 무의식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려야 한다. 외국에 나가면 통증이 가라앉는다 하여서 만일 외국으로 이민을 한다면 어떨까? 그 경우 외국에 나가도 다시 도로 통증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을 나가는 것은 나를 평소 환경으로부터 떨어뜨린다는 의미를 갖지만은 외국에 가서 아예 사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3차 신경통 환자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자신을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한다. 각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다를 것이고 성격도 상황도 직업 상태도 다를 것이므로 차단 방법도 각자 찾아야 한다. 지난 3차 신경통 환자 한 명이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쉬게 되었는데 그 즉시 통증이 나아졌다고 했다. 결국 직장이 스트레스 요인이었던 것이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통증 가라앉은 것과 똑같은 얘기이고 이런 경험담은 아마도 거의 모든 3차 신경통 환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다. 추워지면 내 몸이 먼저 안다. 우리 3차 신경통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겨울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외국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나도 코로나 19 이전에는 겨울에 어떻게든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다. 나는 여름 냉방도 못지 않게 무섭다. 여름에 식당 등에 갔을 때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구석을 찾는 게 일이다. 대중교통을 타면 냉방바람을 피하기도 어려워 매우 고역스러울 때도 많다. 더운 날은 나도 안 더운 게 아닌데 찬바람은 쐴 수가 없으니 난감하기 그지없다. 의식은 전혀 춥다고 느끼지 않는데 통증이 이유 없이 올라오면 우선 내 몸이 추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핀다. 그리고 옷을 더 입거나 따뜻하게 뭔가 조치를 하면 덥다는 느낌이 아닌 따뜻해서 좋다는 느낌이 올 때가 대부분이다. 나는 그래서 찡하고 통증이 갑자기 올라오는 데에는 그냥 일단 옷부터 더 주워 입는다. 컨디션이 어떤 일은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는 일단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많은 3차 신경통 환자들이 이것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기 환자들은 통증 외에는 전체적인 몸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춥지 않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따뜻해야 한다. 따뜻한 환경은 많은 경우에 통증을 완화한다. 이때는 아예 맨날 며칠이고 얼굴을 씻지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욕탕에 갔어. 3차 신경통 환자들은 많은 것에 민감하다. 나는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이라 예술계 특유의 정서적 예민함이 있다. 그런데 3차 신경통에 걸리고 나서는 몸이 더 예민해졌다. 몸도 마음도 예민하다. 세상살이가 쉬울래야 쉬울 수가 없다. 계절만큼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은 날씨다. 3차 신경통 환자들은 비가 올 때 통증이 심해진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이 병도 신경통이라서 그런지 어르신들 비 오기 전에 먼저 무릎이 아파서 그 전날을 미리 아시는 것처럼 나도 비 오기 전에 꾸물꾸물한 날씨일 때 더 안 좋을 때가 많았다. 3차 신경통 통증이 중증 이상이거나 비전형 안면통에 바람도 접근이 된다. 바람. 이런 내용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심신의학에서는 이러한 병의 증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오히려 시민성 증후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몸의 상태는 3차 신경통 환자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것이라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간단히 정리한다. 전자기기의 반란이라. 3차 신경통 카페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내 대답은 예스이다. 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항상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기기들 많이 쓰면 확실히 통증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디자인 전공자이고 대학 시절 일에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내보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거북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거북목 증후군이 되는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가 시각 디자이너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나의 제2의 작업실로 나는 종일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생활을 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다. 거북목이 목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쉬지 않고 들여다본 날은 확실히 통증이 더 심해지고는 했다. 이것은 자세의 문제도 있지만 화면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생긴 눈의 피로가 신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여간 우리는 피곤해지면 통증이 올라오기 쉬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청색광. 전자파 또한 내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전자파 측정기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 직접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있던 공간에 얼마나 전자파가 곳곳에 가득한지 알게 될 것이다. 특히 전기 코드는 장난이 아니다. 나는 노트북에 전기 코드를 연결했을 때와 전기 코드를 빼고 배터리 모드로 사용할 때의 전자파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노트북 작업할 때는 반드시 코드를 빼고 쓰고 노트북을 쓰지 않을 때만 연결해서 충전한다. 특히 잘 때 머리 주변에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전자제품은 전원을 꺼도 전원 코드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계속 전자파를 방출한다.
잘 때 전자파가 뇌에 안 좋다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많이 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머리 쪽은 특히 신경 써서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청결은 내 상태의 바로미터. 나는 내 컨디션이 괜찮은지 어떤지를 아는 척도가 있다. 나도 몰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치챈 것인데, 나는 컨디션이 좋으면 먼저 청소 정리를 한다. 청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 정도 에너지가 생기면 청소를 하는 모양이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내 주변은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한다. 아예 정리할 생각이 들지 않고 기력이 떨려서 할 엄두도 안 난다. 네가 가장 통증으로 시달리던 때는 그야말로 페인 그 자체였다. 세수나 양치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샤워하는 것도 힘들고 다 귀찮았다. 외모에 신경 쓸 만한 여유는 아예 없었다. 반대로 3차 신경등 발병이래. 내가 가장 장기적으로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호텔을 관리하기 전에 교수문을 할 때다. 물론 지금 현재가 가장 좋긴 하다. 그 덕분에 책을 쓸 에너지도 있는 것이다. 그때는 시간도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을 챙기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학교 생활도 즐거웠다. 내 인생에서 드물게 병 빼고는 한가하고 평화로웠던 때였다. 집은 베란다 통창으로 산이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을 자랑하는 조용한 곳이었다. 나 혼자 지내기 널찍하고 쾌적한 집은 성실한 가서 도우미가 매주 집에 와서 싹싹 치우고 닦고 해서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고 반짝거리다. 나도 물론 항상 깨끗하고 세련된 외관을 유지했다. 즉 아플 때는 사람도 지저분하고 환경도 지저분했다. 상대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 반대였다. 이 부분이 환자 가족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이다. 건강할 때 몸도 환경도 청결하고 단정하다면 아플 때 역으로 주변에서 청결하고 정리된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환경 심리를 공부해 보면은 이러한 쾌적한 환경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나는 풍수지리도 조금 공부했는데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좋은 양택 풍수의 기본은 공간의 여유, 정리와 깨끗함에 있었다. 앞서 말한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때와는 반대로 가장 안 좋았던 때를 회상해 보겠다. 나는 그때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당시 부동산에 나와 있는 집이 적어서 선택권이 거의 없었던지라 월세로 1, 2년 사는 집이야 아무렴이 어떤가 싶어서 창밖으로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옆 건물의 회색벽인 집이었는데도 그냥 들어갔다. 지금은 내가 한 그 결정이 얼마나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었을지 알지만은 그때는 그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환경이 어떻든 의식적으로는 웬만해서는 기분이 조금 더 나쁜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분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효과를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본인이 사는 집이나 직장 환경은 내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노력을 하자. 쾌적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자. 통증기의 행동 속도는 0.5 정도가 되는 느낌이다. 반대로 통증이 거의 없게 되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주2. 약과 음식 통증기가 왔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내 나름대로 정리한 제초법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통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통증이 올 때는 무조건 잠깐이라도 쉬어야 한다. 무조건 쉬어라.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다. 통증이 오면 아래와 같이 6가지 자기 점검하자. 첫째, 어깨와 턱이 긴장되었는지 확인하고 힘을 뺀다. 얕은 입 호흡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목을 조금 돌려보고 긴장된 부분을 스트레칭하고 옷을 더 입거나 온열기구 등을 사용해서 최대한 따뜻하게 만들고 통증에 몰입하지 말고 평소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미지를 기억해 두었다가 떠올린다.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최대한 많이 섭취한다. 통증이 오면은 얼굴 부분의 모든 신경과 정신이 쏠리지만은 이럴수록 머리 쪽에 모든 기가 몰리게 되니 몸의 다른 부분에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해보자. 내 경우에 통증기 중에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길래 곰곰이 내 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워낙 따뜻한 봄날이라
봄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시린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옷장을 와서 철기한 보관용으로 넣어뒀던 두꺼운 겨울용 기모 바지를 꺼내 입었다. 두꺼운 옷을 입고서 나서야 내 다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온열복대를 꺼내서 비에 돌리는데 허벅지의 시린 감각이 사라지질 않았다. 손으로 문질러도 나아지지 않아서 온열복대를 풀어서 허벅지와 무릎 위에 얹어놓으니 따뜻한 감각이 너무 좋았다. 아, 이게 필요했구나. 이런 깨우침과 함께 통증이 조금씩 부드러워져 갔다. 이렇게 본인의 몸을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때 전혀 춥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통증이 와서 몸의 감각을 살펴보니 그제야 하체가 춥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얼굴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나? 통증이 심할 때는 얼굴에 뭔가를 대기도 어렵다. 그러니 빨리 얼굴에서 감각을 돌려서 몸 전체를 천천히 살펴보자. 극통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3차 신경 환자들이 말하는 극통기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이다. 나는 원래는 침이 잘 안 나오는 편이지만은 통증이 너무 심한 부분만 미친 듯이 침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아예 침을 삼키는 움직임조차 불가능해서 질질 흘리면서 혼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거의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가족들이 극통기를 맞은 3차 신경 환자를 보고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평소 극통기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인 마음가짐이 극통기가 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극통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극통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지지만 우두름이 통증을 얻는 것 여인도 기억해 두기를 바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극통이 올 때는 우선 숨을 쉬기도 어렵다. 상승을 초월하는 통증에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다. 말로만 듣던 극통기를 처음 만난다면 정신적인 쇼크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정신줄을 놓지 말고 어떻게든 숨을 크게 내쉬어야 한다. 극통기는 교감신경이 최고조인 상태이니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심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부교감 신경 활성화 방법이다. 내쉬는 숨이 부교감신경과 관계되므로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하다. 온몸의 공기를 다 뺀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쉰다. 점차 속도를 늦추면서 천천히 내쉰다. 얼굴의 통증 말고 다른 신체의 감각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얼굴 신체에 집중된 정신을 심리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해본다. 누구 힘들면 응급실에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랬네요.